안녕하세요. 비사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영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E74 점수제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 2분기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2023년도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크라이테리아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분기 E74 비자의 서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분기 때도 62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총. 그래서 2분기 때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목요일까지 15일까지입니다. 625명을 선발하게 됐고요. 자, 1차 선발한 합격자의 발표는 7월 10일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한마디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자,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들이 625명이 선발이 되잖아요. 그 선발에 관련돼서는 이제 최종 발표가 7월 10일, 그리고 뭐죠? 625명을 선발할 때 이번에 이 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제 1차 발표, 1차는 6월 27일 날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자, 이전에 1차 때가 커트라인이 74점이었습니다. 자, 이번 2분기 때 커트라인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저는 항상 예측을 했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신청할 것 같고 74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 정도 점수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27일 날에 1차 최종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7월 10일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보시고요. 자, 올해부터 이제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 수, E9에서 E74로 가는 수가 좀 달라졌는데,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은 무조건 됩니다. 그다음에 뿌리기업도 1명은 무조건 되죠. 그다음에 2명인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이 이전에는 49명까지 1명밖에 안 됐었는데, 회사에 10명 부터 49명 있는 한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5명에서 9명 사이면 2명이 가능합니다. 자, 한 명은 이제 뭐 한국인이 없어도 1명까지는 가능하고, 2명이 되려면 뿌리기업은 5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은 자, 10명 이상이면, 한국 사람이 10명 이상이면 2명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가 있는데, 새 지침상 1분기 때 이후에 최종적으로 설명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F299 또는 F27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99 될 수도 있고, 또 F7 될 수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명이면 회사의 E74 비자 변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미 F299이나 F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원래 제가 설명했던 이 일반 제조업은 무조건 1명은 되는 거고, 10명 이상이면 이제 2명, 그리고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1명은 무조건 되고, 5명에서 9명이면 2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에 F299하고 F7이 몇 명 있는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비자는? E74 비자는. 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F2 비자에
고용,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F299, F27이 있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이 인원 그대로 E74 비자를 선발한다는 거 이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합 신청서하고 여권,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하이콜에 가보면은 이제 2023년도 1분기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 관련해서 안내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점수제 이제 전환 심사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출력하셔가지고 수기로 작성, 손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사유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왜 필요하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하이코리아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자 이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표준근로계약서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 기간을 제가 설명한 것대로 하시면 된다. 어떻게 해요? 비자 허가 1로부터 2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비자 허가일로부터 2년 이렇게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고 그다음에 납세증명서하고 지방세 완납은 기업입니다. 기업에 세금을 체납 어, 어, 세금이 부과됐는데 납부하지 않았나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납세증명서하고 지방세 완납은 실제로 발급하면 1개월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떠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납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면 이번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그 부분들 반드시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세무서의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1년도, 2022년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최저 2,600만 원 매년마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미래기업 가치가 35점, 그래서 총 점수가 72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소득금액 증명원 어떤 분은 세무서에서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DF 형태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자, 신원보증서도 이제 고용주 이거는 공장장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발행하는 거 안 되고요. 우리 부장님이 발행하는 거 안 되고요. 우리 회사 이사님이 발행 안 됩니다. 반드시 사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발행을 하고 기간은 이 기간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개런티 기간은 총 4년까지인데 비자 허가 1로부터 2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기업인 경우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이제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재직증명서. 자,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서 일한 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 중에 자, 플러스 점수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가 20만 이하,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서 면에서 근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도 많이 설명했죠.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의 서귀포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나 또는 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를 검색을 해서 인구 20만 이하면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는 그 거의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옹진군하고 광화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하고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하고 점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2급, 3급, 4급, 5급. 이게 이제 토픽은 5점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10점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10, 15, 20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2단계는
10점, 15점, 20점, 25점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상 20 플러스 나중에 가점으로 5점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토픽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점수가 높아진다. 자, 학위증은 자, 본국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라. 그러면 자,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언제라고요? 예. 영사 확인 한국대사관에서 도장을 받잖아요. 발행 날짜 1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출입국에 제출할 때는 먼저 발행을 한 경우 있다. 오래됐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점수가 인정되지 않고요. 반드시 영사 확인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날짜로부터 6개월까지니까 빨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 및 기량 검증이 있습니다. 자격 검증은 이제 기량 검증은 뿌리 기업만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격증 사항들이 있어요. 자격증은 이제 회사의 포크레인 회사의 이제 그 지게차 3톤 이상짜리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기능사를 받아서 요즘 거의 다 있더라고요. 기능사 있는 분들은 다 10점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은 한국 지금 E9 비자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유학생들도 올해 이제 E9에서 이제 D2에서 E9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우선 D2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D2에서 유학생이 구직 비자를 한 다음에 이제 E9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결정이 되면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자금에 관련된 서류들은 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국내 자산은 이게 전세가 아닙니다. 예, 부동산에 관련돼서 1년 이상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라는 얘기는 registry office에 등기가 되는 거고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자, 관계부처의 추천서는 받아서 할 수 있고 이제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5점에서 10점이고요. 나머지 기관은 10점을 받습니다. 사회공헌 서류가 있는데 voluntary work인데 voluntary는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2년 이제 1년 이상이어야 되고 200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천서 이제 표창장 받은 게 있잖아요. 표창장. 근데 이 표창장이 한 장당 2점인데 volunteer work은 3점이잖아요. 이 중에서 높은 것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 우수 기업 심사표는 이제 52점이면 되고 이제 복잡합니다. 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서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데 이제 중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오늘 설명해드릴 중요한 서류들 그 부분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점수가 이제 커트라인이 1분기 때 74점이었기 때문에 이거 또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소득이 5월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된 이제 2022년도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소득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열심히 네 점수가 높게끔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 점수를 인정받으려면 서류를 깔끔하게 전문가하고 상에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상 비사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청되는 E74 비자 2023년도 2분기 신청 다 잘 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또 한 번 인사드렸네요. 바이바이.